오늘의 주뉴스입니다. 태풍 쏠릭이 현재 제주 서쪽 인근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오늘 밤 충남 태안반도 쪽으로 상륙해 내일 새벽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제주에서는 한 명이 실종되고 정전과 시설물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위기관리체계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전국 166개 학교가 휴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먼저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에 참가할 우리 측 상봉단이 오늘 사전 직결지인 강원도 속초에 모여 방북 교육을 받습니다. 2차 상봉 행사는 1차와 같은 방식으로 금강산에서 사흘간 진행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7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핵심 대책이 빠졌다며 반발했습니다. 60대 남성이 내연녀를 찾아달라며 경찰서를 찾아가 5시간 넘게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강력한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인구 2천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태풍 쏠릭은 서해상으로 북상한 뒤 내일 새벽 3시쯤 충남 서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태풍의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내일 오후 3시쯤 속초 인근 해상으로 한반도를 빠져나간다는 관측입니다. 전국에 하루 이상 영향을 받음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시간도 길겠습니다. 태풍은 제주도 산지는 5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은 400mm 이상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많으면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일부 해안과 산지에서는 초속 40m, 시속 18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은 사람이 서 있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이번 태풍은 1977년 이후 42년간 수도권을 거쳐간 태풍 가운데 가장 강하고 규모 또한 가장 큰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늘 전국 166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갑니다. 휴업 예정 학교는 광주 전남 59개교, 전북 62개교, 경남 27개교 등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지금 태풍이 가장 가까이 접근한 제주 지역에는 엄청난 비와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에 곳곳에서 전기가 끊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주 해안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우정환 기자, 지금 눈도 뜨기 힘든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에는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안가로 물이 계속 범람하면서 저희는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물러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 있기가 힘들 정도고 빗방울이 계속 좌우 상관없이 흔들리면서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빗방울이 워낙 세게 날리다 보니 작은 돌에 맞은 것처럼 아플 정도인데요. 지금 19호 태풍 쏠릭은 제주 서쪽 90km까지 접근했습니다. 현재 강풍에 지금 취재진이 있는 곳에 잠깐 정전이 됐다가 조금 전 복구가 된 상황이고요. 제주 시내와 서귀포 시내 그리고 서귀포 일대 주변 5천 가구가 넘게 전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현재 강풍으로 인해 한라산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초당 46m까지 나오고 있고 제주 전역에 초당 2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라산에는 400mm, 제주와 서귀포 시내에는 100mm를 오가는 폭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오늘 오후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 포구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든 제주도에서는 어제 벌써 실종자가 발생하고 시설물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전편이 결항됐고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든 제주도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소정방 폭포를 찾았던 20대 여성 박모 씨가 사진을 찍던 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같이 바다에 빠졌던 30대 여성 이모 씨는 탈출했지만
박 씨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구조대는 현재 실종 지점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제주 서귀포시의 위미양 방파제에서는 높은 파도로 인해 보강공사용 시설물 91톤이 유실됐습니다. 제주공항을 비롯한 김포 등 9개 공항에서 항공편 347편이 결항됐는데 태풍이 지날 때까지 제주도의 하늘길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태풍 쏠릭의 영향권에 든 제주와 전남 등을 오가는 여객선 55척도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또 한라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국립공원에 있는 탐방로 419개도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태풍 쏠릭은 제주를 거쳐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드는 전남 지역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세훈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먼바다에선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항을 비롯한 전남 지역 항구에는 2만여 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고 90여 척의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등 전남 지역 모든 학교가 오늘 하루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쏠릭은 현재 목포 남서쪽 200km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중심부 최대 풍속이 초속 40m로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주행 중인 트럭이 전복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앞으로 9시간 후면 목포를 포함한 전남 지역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파손과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볼라벤 등 3개의 태풍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던 전남 지역 주민들은 가슴을 졸인 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태풍 쏠릭은 지난 2010년 한반도를 관통했던 곰파스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오른쪽이 피해가 큰데 이번에는 한반도 전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거리의 신호등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 2010년 17명의 사상자와 1,7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 곰파스의 모습입니다. 큰 나무들이 몇십 년 된 게 뿌리채 뽑혀버렸고 굉장히 심하게 휩쓸고 갔어요. 우려는 되죠. 이번 태풍 쏠릭은 곰파스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곰파스보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데다 태풍 피해가 큰 오른쪽에 우리나라 전역이 더 오래 노출돼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홍역을 치렀던 동해안도 비상입니다. 사안별로 공동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간대 일본을 관통해 북쪽으로 향하는 20호 태풍 시마론이 쏠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강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외출을 자제하고 간판 등 시설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농촌에서는 배수로를 미리 점검하고 해안 지역은 침수에 대비해 예상 대피로와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놔야 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5년 만에 다시 만난 이산 가족이 사흘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헤어짐의 길에 올랐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헤어지자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봉 마지막 날 80대 할아버지는 여동생의 수척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애써 침착하던 동생도 잠은 잘 잤느냐는 오빠의 첫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잠 잤어도? 91살 아버지와 75살 아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순간을 기억에 새겨놓습니다. 치매기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옆에서
70살 딸은 그저 아버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손을 쓰다듬는 일밖엔 할 수 없습니다. 딸이라고 알아볼 때 있고 상태 같은 경우는 딸하고 손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봉 일정의 끝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남측 가족들이 귀환 버스에 오르면서 금강산 호텔 앞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100살을 앞둔 노모와 70대 딸은 야속한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둔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걱정합니다. 부모님, 오래 사십시오. 아침하시오. 꿈만 같았던 사흘을 보낸 이산가족 상봉단은 꼭 살아서 다시 보자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내일은 2차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2차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쪽 이산 가족들은 오늘 속초에 집결합니다. 북한 매체도 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 소식을 처음 전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2차 상봉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금강산에서 2박 3일 동안 총 11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어제 끝난 1차 상봉은 남측에서 북측 가족을 찾은 거였다면 2차는 북에서 먼저 상봉을 신청해 남측 가족들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2차 상봉에는 북에서 83명, 남에선 337명이 참가합니다. 남측 상봉단은 오늘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방북 교육을 받고 내일 아침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금강산 일대 기상 악화가 예상되지만 상봉 행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면서 태풍 경로가 금강산 지역을 관통할 걸로 예상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도 상봉 행사를 처음 알렸습니다. 북한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은 어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진행되고 있다고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 줄 언급한 것에 불과하지만 지난 20일 행사가 시작된 이후 북한 매체가 이산가족 상봉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국방부가 현재 국방백서에 명시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 야당은 아직 북한의 군사적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1차적인 안보 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나올 2018년 국방백서에는 이 문구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만큼 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으로 명시됐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완화됐는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다시 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야당은 아직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주적 개념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주적 개념을 삭제한다고 새로운 평화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표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침입해 자해 소동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유라고 하면은 헤어진 내연녀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반소매 셔츠를 입은 남성이 흥분한 듯 세차게 삿대질을 합니다. 사무실엔 방검복을 입은 경찰도 눈에 띕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찰서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던 60대 중국 동포가 5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내연녀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경찰이 거부하자 소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으로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공대 전술팀 협력으로 그렇게 해결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경찰서 안에서 소동을 벌인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지친 표정으로 빠져나온 주민들을 향해 소방관들이 다가갑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13층 가정집 주방에서 불이 나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7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정로에서는 박모 씨가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캔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나왔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10분 정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김 씨는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30분 만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언론인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결정적인 거짓말을 서류를 갖고 왔고 그거를 전해드리고 경찰이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김 씨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발인의 신분이고 경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재명 지사도 소환해 조사한 뒤 11월 초쯤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들이 성추행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지은 씨를 겨냥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악성 댓글 작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 2명이 김지은 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최근까지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김 씨의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적는가 하면 원색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12월 김 씨 후임으로 안 씨의 수행비서를 맡은 인물로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 등 김 씨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악성 댓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모욕을 하시는 분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부분이죠. 저희는 반드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런 2차 피해가 더 이 피해자들한테 더 힘든 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사람 모두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안전지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남동공단 화재는 정황상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4층에 신호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무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화재 현장에서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불길이 워낙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데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확인할 것이고 공장의 구조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불이 난 공장은 보시는 것처럼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작고 숫자도 적은 데다 내부에는 칸막이가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아직 추정 단계지만 4층에서 난 불은 단 2개뿐인 비상구 쪽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들이 거의 비상구 반대편에서 발견되거나 뛰어내려 변을 당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회사 측은 부인했지만 일부 유가족은 4층에 인화성이 강한 신호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수사본부는 감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부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다음은 기무사 계엄 문건 소식입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016년 12월 9일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입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청와대 출입 기록을 확보해 조 전 사령관의 행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기무사령관이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의 연락을 받고 들어간 것은 팩트다.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 방문 직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계엄에 관련해 상의했고 이듬해인 2017년 초 계엄 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추천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20일 장모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시켰다며 상급기관 개입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합수단은 계엄 문건 작성 배경을 밝히는 데에는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더 이상의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수사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에게 수사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7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특검 역사상 수사 연장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경공모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숨져 격가지 수사 논란에 휩싸였고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습니다. 수사범위 논란을 빚은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인계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연장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연장을 강력히 주장해온 야당은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했다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들에게 최대 7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대 7조 원의 자금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과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단기 지원 과제. 우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종업원 1인당 월 지원금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카드 수수료도 일부 내립니다.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에서 2%가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편의점주의 경우 연 6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 5천만 원의 무주택인 편의점주는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로 연 90만 원을 줄이고 신용카드 추가 세액 공제로 연 200만 원을 받고 종업원 3명 고용분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연 72만 원을 더 받는 등 총 6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대책은 빠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책이 미봉책이라면서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해온 부분이 인건비 상승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12년째 가게를 운영해온 왕경숙 씨는 직원이 하던 설거지를 직접 합니다. 5명이던 직원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2명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150% 정도 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야. 폐업이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중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해왔지만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엔 종업원 1인당 주는 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지원금은 신청 후 1년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을 되면은 폐업이나 아니면 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5인 미만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최소한 차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은 채 지원금 확대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이라는 거는 상당히 국민의 점차적인 동의가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소상공인들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악의 고용 쇼크 원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때문이다, 여당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맞붙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악화하는 고용 상황에 대해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있다거나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불받지 못해서 그 체불임금 비중도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탓인 것이지 정부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겁니까? 국민들이 그렇다는데. 고용 악화에 고개를 숙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외에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것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인이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 아까 말한 그 생산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부분도 있고. 여당도 정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뚜렷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다가올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고용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이제 수사가 점점 밑선을 향하고 있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내부 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문을 사전에 미리 빼내신 건가요? 유출 자료에는 긴급조치 배상 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판결 관련 보고서와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판사 뒷조사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전 위원의 지시로 문건을 삭제했다는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전 의원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도 함께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전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최악의 폭염을 에어컨으로 버틴 가정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는 한 달 늦게 반영된 고지서인데요. 7월 폭염만 반영됐는데도 전기료가 만만치 않은데 다음 달은 더 걱정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작년 말 태어난 둘째 아이를 위해 여름 내내 에어컨을 틀었던 세종시의 한 가정. 이번 달 아파트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은 7만 8천 원으로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신생아가 있어서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인데요. 금액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아파트의 검침일은 매달 18일. 6월 19일에서 7월 18일까지 사용분인 점을 감안하면 폭염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7말 8초 최악 폭염에 에어컨 가동량이 그대로 반영되는 다음 달 전기요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기요금 검침이 끝난 뒤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가 발표돼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전은 특히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평균 17,000원 증가했고 10만 원 이상 늘어 폭탄을 맞은 가구도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10시간 하루 종일 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 켰다가 껐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용 행태는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다음 달에 할인 혜택이 소급 적용돼도 대부분 1, 2만 원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누진제 폐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에 과수농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답답한 건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과일을 파는 도매상들은 이어지는 반품 문의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경매사가 암호 같은 말들로 응찰을 유도하자 도매상들의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일을 살펴보는 상인들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 탓에 과일 품질이 예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상처들이 많이 나면서 부패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마트 같은 데서 빠꾸 오는 경우가 많이거든요. 포도도 줄기가 말라 알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줄기가 말라버리는 경우는 거의 올해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품질이 떨어져 팔 수 없는 과일이 늘어나면서 전체 과일 물량까지 영향을 미쳐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과일이 포함된 농산물 가격은 7.9%나 치솟았고 이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륙하는 태풍, 농민들뿐 아니라 상인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서울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안까지 꺼내들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집값은 수억씩 오르는데 세금 몇백만 원 정도로 꿈쩍하겠냐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4억 4천만 원입니다. 시세의 60% 수준.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80%까지 올리면
공시가격은 19억 원대로 높아지고 종합부동산세는 13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세금이 3배나 오르지만 한 달에 1억 원씩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한강변에 있는 건 거의 그냥 평당 1억씩 뭐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려는 사람이 다급해졌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예고에도 찾는 사람은 많고 매물을 내놓는 주인은 없습니다. 지금은 야만 많이 그거 때린다고 해도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손님은 계속 많고요. 물건은 없고. 공시가격을 올리면 비인기 지역의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건보료 등도 덩달아 올라 자칫 조세 저항만 커질 수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라든가 과거부터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하는 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생활고라든가.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시설 7곳 중 1곳꼴로 환경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188곳은 점검 뒤 6개월이 지나도 문제를 고치지 않아서 환경부가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입니다. 14.6%인 1,781개소가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료나 마감 재료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대부분이었고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시설 중 1,593곳은 개선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188곳은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6개월 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내로 개선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못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처분이 가능하지만 정작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교육청은 처분을 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 중에 지금 32곳은 개선이 완료가 됐고요. 대부분의 학교들 단식 중이므로 추이를 미개선 시설 188곳의 명단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난밤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집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재는 아직 풀지 않았다면서 거듭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아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제재를 빨리 풀고 싶다는 표현을 통해 북한을 달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에도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기업과 선박을 독자 제재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거 김 위원장과 폭탄 발언을 주고받던 일을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김 위원장을 모욕하고 싶지 않다면서 궁합이 좋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지난밤 통화를 했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러시아 유착 의혹과 성추문과 관련해서 최측근 2명이 동시에 유죄를 받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여오는 의혹의 강도는 더 커졌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인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세금 금융 사기 혐의로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추문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너포트의 경우 혐의를 수긍하지만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 feel very sad about that. It doesn't involve me, but I still feel, it's a very sad thing that happens. 코언의 혐의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며 배신감까지 드러냈습니다. Later on I knew, later on, but you have to understand, Ainsley, what he did, and they weren't taken out of campaign finance. That's a big thing.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선 11월 중간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패한다면 탄핵론이 커질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지만 관련 수사들이 탄력을 받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들이 화제인지 살펴볼까요?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통 큰 인터넷 쇼핑으로 가족들을 황당하게 만든 6살 꼬마가 화제입니다. 엄마를 놀라게 한 상자 더미들. 그 옆에 꼬마가 뭔가 들키기라도 한 듯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엄마의 허락도 없이 아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장난감들이라고 합니다. 무려 40만 원어치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들인 장난감들, 엄마는 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문을 닫은 업체가 있습니다. 한 필라테스 업체 원장이 회원을 뚱땡이라고 표현한 스마트폰 메시지가 실수로 수강생에게 전송된 건데요. 원장이 다른 강사에게 보낼 메시지를 그만 잘못 보내고 만 겁니다. 원장은 급히 사과했지만 이미 수강생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는데요. 입소문이 안 좋게 난 필라테스 업체는 결국 문을 닫고야 말았다네요.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북극 최후의 빙하도 녹아내렸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두꺼워서 최후의 빙하로 불리는 그린란드 북부 해안. 1970년 관측 이래 단 한 번도 얼음이 붕괴되지 않았던 곳인데요. 영국 가디언은 올해 폭염과 이달 초 북극에 분 강풍으로 최후의 빙하 일부가 붕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무섭다고까지 표현했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온도 상승 속도면 2030년 후 북극의 여름엔 얼음이 아예 없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제19호 태풍 쏠릭의 피해를 막고자 창문 곳곳에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여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험 결과 이 같은 방법은 유리가 날아서 흩어지는 걸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히려 창문을 잘 닫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유리와 창틀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리창에 안전 필름을 붙이는 것도 유리창 파손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도 간판이나 화분 등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고정시켜서 태풍에 대비해주는 게 좋겠는데요. 부디 큰 피해 없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터넷 마글마글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화제 영상 순서입니다. 사랑의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커플은 어떤 위기가 와도 끝까지 사랑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2일 화요일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 홍수가 난 중국 허난성의 상추시입니다. 한 여성이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튜브를 타는데요. 다름 아닌 홍수가 난 상황에서도 결혼식을 진행하는 커플의 모습입니다. 신랑 신부는 예복을 입고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죠. 여보, 우린 태풍이 몰아쳐도 사랑을 확인했다, 그치? 하객들이 우산을 쓰고 움직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혼식은 홍수에 침수되지 않은 높은 지대를 찾아서 야외식까지 올렸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힘은 역시 대단합니다.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반려견의 건강 체크 정말 중요하죠. 이 내뽀삐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내 반려견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하게 체크하는 기기가 피트니스 트래커입니다. 근데 최근에 애완견을 위한 피트니스 트래커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강아지 목에 피트니스 트래커를 착용하고 함께 산책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활동량을 체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애완견에게는 획기적인 아이템이에요. 강아지가 부럽네요. 제가 트래커를 일찍 알았더라면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스베가스에서는 애완용품 박람회가 열렸는데 피트니스 트래커 이외에도 강아지 목에 차는 카메라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 접목 애완용품이 선을 보였다고 하네요. 요즘 우리 시민들은 엄청 용감한 것 같습니다. 맨손으로 도둑을 제압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 매장입니다. 근데 좀 어수선하죠? 무슨 일인가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던 일당이 시민들에 의해 붙잡힌 건데요. 이들은 다른 매장에서 $10,000에 달하는 애플 제품을 훔치고 2시간 후에 다른 애플 매장에 나타났는데 물건을 훔치던 일당 중 2명이 시민에게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모두 체포됐는데요. 애플 제품이 작아 훔치기도 쉽고 중고로 되팔기 쉬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태풍 쏠릭이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로 현재는 제주도 서귀포 서쪽 90km 부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는 목포 해상을 지나서 내일 새벽에는 해안반도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아침에는 수도권을 관통한 뒤 오후에는 속초 인근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호남과 충청, 수도권, 강원도 섬지역 순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해남부 모든 해상과 남해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에서는 태풍 경보가, 호남과 경남에서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점차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특보구역이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내륙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30에서 40m로 강풍이 불겠고요. 해안과 산지에서는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초속 50m의 폭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막대합니다.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서 4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전남, 경남 서부에서는 최고 250mm,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에서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경북 북부에서도 많게는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남부, 경남 동부, 울릉도 독도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는 대부분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